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어느 정도 위반해야 중대한 건지,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가 부당한 건지 등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가정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통과된 구하라법에 대해 그 내용과 이 법이 앞으로 상속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게 되는지 상속 전문가로서 볼 때 아쉬운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엄밀히 말해 구하라법은 아닙니다. 처음 구하라씨 케이스에서 논의됐던 법안은 우리민법 1004조에 있는 상속 결격 사유에 자식을 부양하지 않은 직계존속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가 바로 이번에 통과된 법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1004조의 2로 신설되었고 편의상 구하라법이라고 부를 뿐 상속 결격 사유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영상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번에 통과된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권 상실 선고의 내용부터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에게 특정 행위를 할 경우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식을 부양하지 않았거나 자식 또는 그 배우자나 손자, 손녀에게 범죄 행위 등을 한 부모에게는 상속권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피상속인 본인이 사망 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 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첫 번째 경우와 피상속인이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을 받을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없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두 번째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권 상실이 청구되면 가정법원은 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인용되어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될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도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결정된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유류분 조항과도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 4월 25일 이후 망인이 사망한 상속사건들부터 이 신설된 제도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들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방법의 실효성 부분입니다. 이 제도의 요지는 나를 학대한 가족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아가는 건 불합리하다인데, 즉 망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가족에게는 상속을 주지 않는 게 주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유언으로 남기고 유언 집행자가 신청 후 가정법원에서 재량으로 판단한다는 요건 자체가 긍정적으로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관점에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 보통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젊은 나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자녀가 사전에 그것도 공정증서로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를 상상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본인의 의지로 요청할 경우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석의 모호함입니다. 실무상 이 개정안은 다른 상속인들의 다툼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상속 결격 사유에 비해 상실 선고 사유에 대한 조항들이 너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항에 명시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어느 정도 위반해야 중대한 건지,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가 부당한 건지 등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가정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추후 상속사건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상속권 상실 대상에 배우자가 빠져 있습니다. 대상이 직계 존속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상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지만 이미 왕래가 없는 배우자는 여전히 상속권 상실 없이 본인의 상속분을 받아갈 수 있어 이는 추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속권 상실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아쉬운 부분들을 설명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다려왔던 법안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상속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건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들을 많이 접해왔는데요. 기존엔 이런 법안이 없어 기여분이나 유류분으로밖에 가져올 수 없었던 사건들이 앞으로는 올바른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개정안이 적용돼 진행되는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서 추후 다시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